this is not an extreme enough range, and most likely trying to time reversals here, we're not going to get enough volatility to make profit. As you probably already know, as an active trader, we crave volatility, but of course we need to manage risk. And our job is to try to make an accurate prediction about what the price is going to do next. So we don't want to get in and just have very small moves. We'll lose money on the spread and on slippage. We need to see sizable moves, and so only focusing on trading reversals when the RSI is up at these extreme levels can help with that strategy. However, we can also use this when we're trading momentum. 이 남자는 워리어 트레이딩의 설립자인 로스 카메론. 로스는 2017년 583달러를 들고 투자를 시작해 45일 만에 무려 약 17,000%의 수익률을 달성하며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다. 그는 평소 소형주 중심의 모멘텀 기반 단기 매매 전략을 진행하다가 패턴 데이 트레이딩의 제안을 받았을 때 모멘텀 전략을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리스크를 관리했는데 현재는 블로그 및 유튜브에서 본인 경험 기반의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다. 오늘 영상에선 RSI를 바탕으로 로스의 메인 전략인 추세 돌파형과 역 모멘텀 전략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오늘 영상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바로 영상 시작해보겠다. 릴레이티브 스트렝스 인덱스, 줄여서 RSI는 전 세계 트레이더들이 무조건 한 번쯤은 사용해본 모멘텀 오실레이터로 직역하면 상대 강도 지수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RSI는 특정 기간 동안 가격의 상승폭과 하락폭을 비교해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 있는 과매수 상태인지 혹은 너무 많이 떨어져 있는 과매도 상태인지 0에서 100 사이의 숫자로 표시하는 보조지표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추세 강도와 순간적으로 몰렸던 움직임이 있었는지를 쉽게 파악할 수 있어 초보자들도 알아보기 쉽다는 장점이 있다. 그럼 이제 RSI의 구성 요소를 알아보기 위해 차트에 추가해주자. 트레이딩뷰 상단 지표 탭을 클릭하고 RSI를 검색해 상대 강도 지수를 차트에 추가해주자. 그럼 이렇게 RSI가 차트에 적용된 걸 확인할 수가 있다. RSI는 14캔들 동안 상승한 폭의 평균을 하락폭의 평균으로 나눠서 계산한 RSI선과 RSI선의 이동평균을 적용해 스무딩한 기준선, 그리고 30부터 70까지의 구간이 색칠된 채널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 RSI선이 70을 넘으면 과매수 구간으로 현재 시장이 상대적 과열 상태에 진입했음을 알 수가 있고, RSI선이 30 미만으로 떨어지면 과매도 구간인 것을 파악할 수가 있다. RSI의 과매수, 과매도 구간을 이용해 매매에 활용할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RSI가 30 미만으로 떨어진 과매도 구간에서 매수를 하고 RSI 값이 70이 넘는 과매수 구간에 진입하면 매도를 하는 방식으로 활용되곤 한다. 이처럼 RSI는 천정과 바닥을 찾기에 용이하지만 추세가 강한 시장에선 과열권에 머무른다는 특징도 있는데, 예를 들어 RSI가 70으로 올라가 과매수권에 진입을 했다. 그럼 현재 가격이 많이 오른 상태라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것을 예상할 수가 있는데, 이보다 강한 상승 모멘텀을 받으면 계속해서 과매수권에 머물며 상승을 이어가는 경우가 생긴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RSI는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것보다 보조적인 판단 근거로 사용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할 수 있다. RSI의 두 번째 사용 방법으로는 다이버전스 활용 전략이 있다. 다이버전스란 RSI의 진행 방향과 가격의 방향이 반대로 흘러가는 것을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RSI의 진행 방향은 가격의 진행 방향과 같기 때문에 앞선 첫 번째 방법을 사용하지만, 가끔 이렇게 가격은 상승하고 있는데 RSI의 고점이 낮아지는 경우가 있다. 이를 하락 다이버전스라고 말하고, 다이버전스는 앞서 가격을 끌어올린 힘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힘이 약해졌기 때문에 발생하게 된다. 다이버전스가 발생하면 지금의 추세가 전환될 수 있음을 뜻해 이를 활용한 역추세 매매 전략도 사용해 볼 수 있는 것이다. 반대로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와중에 RSI의 저점이 높아지는 상승 다이버전스가 발생하면 추세의 전환이 일어나 하락 추세를 끊어내고 가격이 상승하게 되는 현상을 확인할 수가 있다.
이렇듯 RSI는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보조지표인 만큼 신뢰도가 높다는 장점이 있지만 최근 14캔들을 기반으로 결과값을 계산하기 때문에 현재 시장 흐름과 비교한 상대적인 강도만을 보여주어 사용자의 주관적인 해석이 필요한 지표기도 하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RSI의 장점과 단점을 정리해보자면 RSI는 천정과 바닥을 찾기에 용이하고 과매수, 과매도 구간 탐지에 탁월하며 다이버전스 신호를 감지해 매매에 활용할 수도 있지만 강한 추세장에서는 과매수, 과매도가 무의미해지고 짧은 변동과 노이즈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정확한 매수 매도 타점은 포착이 어렵다는 단점도 가지고 있다. 로스 카메론은 이러한 RSI의 단점을 보완하고 누구나 쉽게 해석할 수 있도록 지표를 개량해서 화제가 되었는데 그 지표가 오늘 소개할 DSR 오실레이터다. DSR 오실레이터는 더블 스무스드 RSI 오실레이터의 약자로 기존 RSI가 RSI선과 한 번의 이동평균으로 스무딩된 기준선 2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반해 스무딩된 기준선을 다시 한번 EMA로 평균화해서 노이즈는 줄이고 중요한 모멘텀과 방향성만 남긴 RSI 오실레이터다. 로스 카메론은 DSR 오실레이터를 사용하면 적은 매매 횟수로도 적중률을 향상시켜 투자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는데 DSR 오실레이터의 구성 요소를 알아보기 위해 먼저 차트에 추가해주겠다. 차트 하단 파인 에디터 탭을 누르고 새로 만들기 인디케이터를 눌러 받은 지표의 코드 소스를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 다음에 차트에 넣기를 눌러주면 지표가 정상적으로 인식된 걸 확인할 수가 있다. 만약 정상적으로 등록이 되지 않는다면 붙여넣기 하기 전에 기존에 있던 스크립트를 모두 지웠는지 그리고 코드 소스를 복사할 때 빠진 곳 없이 모두 복사했는지 확인해 보길 바라겠다. 이제 DSR 오실레이터의 구성 요소와 계산 방식을 알아보자. DSR 오실레이터를 가로지르는 회색 선은 2차 스무딩된 RSI로 기본 10캔들의 이동 평균을 적용해 스무딩한 값이다. 그리고 회색 선 뒤쪽에 반투명한 선은 기본 RSI에서 확인했었던 1차 스무딩된 RSI로 이 선은 수치가 50보다 높아질수록 초록색이 진해지고 낮아질수록 빨간색이 진해지는 그라데이션 형태로 화면에 나타나는 걸 확인할 수가 있다. 이 지표는 1차 스무딩된 RSI를 기준으로 2차 스무딩된 RSI로 타점을 잡아 매매에 활용하는 전략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스무딩을 2번 적용한 만큼 신호의 기준을 30과 70이 아닌 50으로 잡으면 되겠다. 더블 스무딩 선이 50을 상향 돌파하면 지표에 초록색 다이아몬드 표시가 나타나면서 해당 캔들에도 표시를 해주고 더블 스무딩 선이 50을 이탈했을 땐 빨간색 다이아몬드 표시와 함께 해당 캔들에 빨간색 화살표가 나타나기 때문에 직접적인 매매 타점을 알려준다는 장점도 있지만 과매수, 과매도 상태에서 두 선이 역전되는 골든 크로스와 데드 크로스가 발생하면 지표에 동그라미 표시와 함께 캔들에도 리버전 표시가 나타나기 때문에 강한 변동성을 미리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어서 다양한 상황에 지표를 활용할 수가 있다. 자, 그럼 이제부터 DSR 오실레이터를 이용해 매매에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주겠다. DSR 오실레이터의 첫 번째 사용 방법은 추세 추종 매매 전략이다. 이 방법은 시그널선이 50선을 돌파할 때 상승 추세가 시작될 것을 예측하고 진입하는 전략으로 정확도를 한층 더 높이기 위해 기본 보조지표를 하나 더 추가해주겠다. 트레이딩뷰 상단 지표 탭을 클릭하고 EMA를 검색해 지수 이동 평균을 차트에 추가해주자. EMA는 단기 추세의 방향을 잡아주는 필터의 역할을 해서 DSR 오실레이터에서 발생한 신호의 신뢰도를 높여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타임프레임은 4시간봉 기준으로 EMA에 설정에 들어가 길이값을 20으로 바꿔준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다. DSR 오실레이터의 추종 매매 전략은 이럴 때 진입한다. 첫 번째, 캔들의 종가가 20 EMA 위에서 끝나고 두 번째, 오실레이터의
다이아몬드 표시 혹은 캔들의 삼각형 표시가 발생하면 해당 캔들 종가에서 롱 포지션을 진입하면 된다. 손절은 3캔들 이내에 22MA를 이탈하면 진행하고, 매도는 시그널선이 50선 아래로 이탈하거나 캔들의 종가가 22MA 아래로 내려가는 것 중 먼저 나오는 것에 맞춰서 진행을 하면 되겠다. 이제 다음 상황을 보자. 지금 캔들의 종가가 22MA 위에 있으면서 시그널선의 방향이 위를 향하고 있다. 이때 롱 포지션을 준비하면 된다. 시그널선이 50을 상향 돌파하고 두 캔들 후에 캔들 하단에 초록색 화살표가 나타났으니 여기서 롱 포지션으로 진입을 해주겠다. 하지만 시그널선이 확실하게 50 위에 안착했다고 판단하기엔 시기상조인 만큼 3캔들 이내에 50 밑으로 이탈하지 않는지 지켜보면서 매매를 이어가겠다. 1차 스무딩선이 시그널선과 수평을 이루며 상승했고 1차 스무딩선은 70을 돌파했다. 이 경우 추세의 힘이 강해지기 때문에 양봉 캔들의 길이가 길어지며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다. 이제 1차 스무딩선이 70선을 이탈하는지도 같이 살펴보면서 매매를 계속 이어가겠다. 1차 스무딩선이 70선을 이탈하였고 뒤이어 시그널선의 방향도 약간 꺾였다. 그리고 캔들 역시 22MA 가까이 내려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제 슬슬 매도할 준비를 하면 되겠다. 22MA를 터치할 줄 알았던 캔들이 다시 상승을 하며 1차 스무딩선도 70을 재돌파하는 모습이 나왔다. 이렇듯 확실하게 22MA를 터치하거나 시그널선이 50을 이탈하는 상황이 나오지 않으면 약간의 눌림목 발생 후 추세가 이어지는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섣불리 판단하지 않는 것이 수익률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아직 캔들이 22MA를 터치하거나 시그널선이 50을 이탈하지 않았지만 차트에 리버전 표시가 나타나기 때문에 여기서 매도를 진행하도록 하겠다. 리버전 표시는 매도세 혹은 매수세, 그러니까 현재 추세와 반대되는 움직임이 갑자기 커졌을 때 발생하도록 설정되어 있어 현재 추세의 힘이 끝났음을 알 수 있는 포인트다. 여기까지의 상승은 14시간 30분 동안 2.31%로 설정에 따라 데이 트레이딩 혹은 스윙까지도 커버가 가능한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반대로 숏 포지션의 경우 시그널선이 50을 이탈한 상태에서 차트에 빨간색 화살표가 나타난 후에 진입하는 방식으로 사용한다. 숏 포지션의 매도는 시그널선이 50을 상향 돌파하거나 캔들이 22MA를 돌파하면 진행하는데, 이때도 리버전 신호가 발생했기 때문에 한 발 먼저 매도해서 추세의 전환을 대비할 수가 있었다. 다음으로 DSR 오실레이터의 두 번째 사용 방법은 역추세 전략이다. 이 방법은 단타에 적합한 방법으로 역시 2차 조건을 만들어주기 위해 차트 상단 지표 탭을 클릭하고 볼린저 밴드를 검색해 차트에 추가해주면 된다. 볼린저 밴드는 가격의 통계적 과열과 침체 구간을 잡아내어 단타로 진입할 때 정확도를 올려주기 때문에 역추세 전략과 궁합이 좋다고 할 수 있다. 먼저 볼린저 밴드의 설정에 들어가 길이값이 20, 그리고 표준 편차가 2로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하면 된다. 이제 지표 설정은 끝이 났으니 바로 매매를 시작해보자. DSR 오실레이터의 역추세 전략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진입한다. 첫 번째, RSI 시그널이 30 이하에서 동그라미 표시가 뜨면서 추세가 역전된 걸 확인한다. 두 번째, 동시에 캔들이 볼린저 밴드 하단선을 터치하면 해당 캔들 종가에서 롱 포지션을 진입하면 된다. 이때 손절은 가격의 추세 방향이 다시 전환되어 시그널선의 머리가 꺾이면 진행하고, 익절은 시그널선이 70 이상에서 하락 반전 신호인 빨간색 동그라미가 뜨거나 캔들이 볼린저 밴드 상단선을 터치하면 진행하도록 한다. 매도는 항상 다른 상황에서 진행되기에 앞서 말한 것들을 기억만 해두고 직접 매매를 진행하면서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다. 다음은 캔들의 빨간색 화살표가 나타나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추세장이다. 시그널선도 50 밑으로 내려와
현재는 30 가까이 와 있기 때문에 시그널선이 30 밑으로 내려가는 과매도 구간에 진입한 후 추세가 뒤바뀌는 현상이 나오길 기다려보겠다. 잠시 주춤하던 가격이 2개 연속 강한 하락을 맞으며 시그널선이 30 밑으로 진입했다. 한 번의 상승 압력 후 곧바로 내려오면서 지표에 초록색 동그라미가 나타났다. 그리고 해당 캔들을 확인해 본 결과 볼린저 밴드의 하단을 정확히 터치하고 있는데 이때 추세의 전환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시그널을 발견한 현재 캔들 종가에서 롱 포지션으로 진입을 하겠다. 잠시 횡보하는 순간에도 볼린저 밴드 하단을 터치하지 않았고 시그널선 역시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매도할 이유가 없었다. 그리고 현재 볼린저 밴드 상단을 터치해줬기 때문에 여기서 전량 익절을 진행해주면 되겠다. 아까 첫 번째 매매 방법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은 시그널선이 50을 돌파했고 초록색 화살표가 나타났기 때문에 더 진행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 수 있다. 하지만 현재 볼린저 밴드의 폭이 좁아져 횡보 구간에 들어설 확률이 높아졌고 역추세 매매법으로 들어가 추세 추종 매매로 매도를 한다는 건 단타 전략으로 들어가서 매도가 너무 늦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포지션을 정리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DSR 리버전 신호와 볼린저 밴드 터치가 동시에 발생했을 때 나타나는 강한 신뢰도를 기반으로 진입하는 전략이기 때문에 추세가 강한 시장에서는 반전 신호가 빈번하게 발생해 노이즈가 생길 수 있으니까 유의해서 사용하길 바라겠다. 이제 DSR 오실레이터의 마지막 사용 방법인 다이버전스 매매 전략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이 전략은 다이버전스 발생 이후 추세가 전환되는 것을 예상해 미리 진입하는 전략으로 이번엔 지표 탭을 클릭해 MACD를 검색하고 무빙 에버리지 컨버전스 다이버전스를 차트에 추가해주자. 여기서 MACD는 기본값 그대로 사용하면 되기 때문에 바로 전제 조건을 밝히도록 하겠다. 첫 번째, 현재 가격이 저점을 갱신하는 하락 추세에서 RSI의 시그널선이 저점을 갱신하지 않는 상승 다이버전스가 발생할 때, 두 번째, MACD 시그널선이 기준선을 상향 돌파하는 골든 크로스가 발생하면 해당 캔들 종가에서 롱 포지션으로 진입을 하면 되겠다. 이때 손절은 DSR 오실레이터의 시그널선이 다시 추세 방향으로 꺾이거나 MACD 시그널선이 기준선을 하방 이탈하는 데드 크로스가 발생하면 진행하고, 익절은 손절 방식과 똑같다. 다만 한 가지가 추가되는 건 가격이 올라가는 와중에 오실레이터의 RSI 선이 더 이상 높아지지 않는 하락 다이버전스가 발생하면 매도를 하는 것 하나만 추가로 기억을 해주면 되겠다. 자, 이제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 다음 상황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다. 먼저 화면을 크게 보기 위해 DSR 오실레이터와 MACD의 지표를 합쳐서 띄웠다. 이때 보는 방법은 똑같은데 여기 있는 회색 선이 RSI의 시그널 선이고 파란색 선이 MACD 선, 그리고 주황색 선이 MACD의 기준선이니 이 세 개의 선들을 보면서 매매를 진행해 보겠다. 현재 캔들의 저점은 낮아지고 있는 와중에 RSI 시그널선의 저점이 높아지고 있는 상승 다이버전스가 발생했다. 그리고 파란색 MACD 선이 주황색 기준선을 상향 돌파하는 골든 크로스가 발생했으니 해당 캔들 종가에서 롱 포지션으로 진입을 해보자. MACD선과 기준선이 모두 올라가 가격이 크게 한번 펌핑됐다. 하지만 시그널선의 각도가 약간 완만해졌기 때문에 이제부턴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다. 결국 MACD선이 기준선 밑으로 내려오며 데드 크로스가 발생했으니 여기서 매도를 진행해야 할 것 같다. 이처럼 다이버전스 매매 전략에선 DSR 오실레이터의 RSI 시그널을 통해 현재 추세를 가장 빠르게 파악할 수 있어서 매도 타점을 미리 대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DSR 오실레이터를 이용한 세 가지 매매 전략에 대해 알아보았다. 모든 보조지표가 그렇듯 하나만으로
완벽한 지표는 없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을 서로 보완해서 사용하는 법을 익혀야 한다. 오늘 소개한 DSR 오실레이터는 RSI를 해석하기 쉽게 개량하고 직접적인 매매 타점들도 받아볼 수 있어 초보자들이 다른 지표들과 함께 사용할 때 RSI가 가진 장점을 100% 가까이 끌어낼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쯤 사용해보면 좋을 것 같아 추천하려고 가져왔으니 지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빠르게 알려주고 영상을 마무리하겠다. 그동안 이렇게 유튜브 게시물을 통해 올려놨었는데 길이 제한으로 나눠서 올리는 경우 설명한 대로 잘 적용한 사람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었다. 문의하는 사람이 많지 않을 땐 매번 다시 설명해주곤 했지만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돼 다음 영상 제작에 어려움이 생겨 코드소스를 기간 한정으로 올렸던 것이다. 최근 새로운 구독자들이 유입되어 기존 지표들을 다시 올려달라는 요청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다가 지표에 코드소스가 담긴 텍스트 파일을 그대로 드리는 게 오류 없이 쉽게 적용할 수 있을 거라는 의견을 받아 그렇게 진행하기로 했다. 내가 모든 영상에 지표 이름과 함께 카카오톡 링크를 고정 댓글로 달아놨다. 이 링크로 들어오면 이렇게 화면이 뜨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받고 싶은 지표가 있는 영상에 댓글을 남기고 여러분의 유튜브 닉네임과 지표 이름을 적어주면 확인되는 대로 바로 보내드리겠다. 최근 채널이 커지면서 지표를 준다는 핑계로 하백남 채널을 사칭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 하지만 하백남은 지표와 관련해서 어떠한 금전적 요구나 개인정보를 요청하지 않으니 주의하길 바라겠다. 앞으로 지표에 대한 질문이나 그 외 문의들도 이 채널을 통해 여러분과 소통할 예정이니 지표 외에 궁금한 점들도 편하게 물어봐 주길 바라겠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다. 앞으로도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매매 전략을 소개해 드릴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도 부탁드리겠다. 감사하다.